수익 비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기업에게 기준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익 결국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순매출액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성격 가치가 상이한 제한화 용역 간의 교환 시 결국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는 얘기죠. 교환으로 제공한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만 네 번째 보시면 유사한 제한화 용역 간의 교환 시 이것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죠. 이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환 시 제공한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표현이죠. 세 번째 보시면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위탁 판매.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습니다. 언제 수탁자가 판매 시에 위탁자가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한 날 물건하고 교환해 주죠. 이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가액이 매기간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즉 월간 자치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2년치 구독료를 납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월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구독 금액을 일세 수령한 날, 잘못된 표현이죠. 구독 기간 중에 정액법으로 월할로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활부 판매. 활부 판매도 마찬가지로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나 단기나 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상품권 50만 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할 경우 나타난 효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결국 회계 처리를 잘못했죠. 상품권 판매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상품 매출이니까 수익이죠. 따라서 이익이 많이 된 겁니다. 따라서 자본이 과대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본 과소 계산 잘못됐죠. 동시에 자산 과소 계산이라는데 여기에 자산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비록 차변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부채하고 수익 요것에 대해서 얘기죠. 그래서 자산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품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과대되어 있죠. 과대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안 잡았죠. 따라서 부채는 과소 계산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이것은 바로 나야겠죠. 감가상각비라는 거. 근데 판매 수수료는 수익하고 직접 대응돼요. 광고 선전비는 아예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 비용화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게 광고 선전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요게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직접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응, 간접 대응이 있고 그 중에서 체계적 합리적 배분 또는 기간 비용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보시면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 이것은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품 및 제품 매출 판매 기준이죠. 시용 매출 매입자가 매입 이사를 표시한 날. 근데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 시 위탁자는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보시면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옳은 것은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죠. 언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제어하고 교환했을 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용 판매 매입 이사를 표시했을 경우 고객이 이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공연 입장료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언제
공연을 개최하는 시점에 입장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이것은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간시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20만 원에 외승 매출하면서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면 5%를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결국 5%를 매출 할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기업의 기준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순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매출 할인이 얼마입니까? 5%니까 만 원. 따라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20만 원에서 매출 할인을 차감한 19만 원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에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접대비 판관비죠.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죠. 관계 없어요. 근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관비죠. 따라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8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단기 초에 영업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품이고 매출 채권이고 다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초 금액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이 80만 원일 경우,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만 원. 이럴 경우 단기 중 현금 회수액이 40만 원이라면 기말에 미회수된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상품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초에 영업 활동을 개시했으니까 기초 금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제로. 그리고 총 매입액이 얼마? 80만 원이죠. 80만 원 줬고, 그러면 차변계가 80만 원.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25만 원이죠. 25만 원 적으면 매출원가가 얼마? 5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채권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도 마찬가지로 제로죠. 제로. 여기에 매출원가에,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결국 매출액은 55만 원 곱하기 1.3 하시면 71만 5천 원이 여기에 매출액, 외상 매출액에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수액은 얼마? 4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말 미회수액은 31만 5천 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 결국 상품 특이점하고 매출채권 특이점만 그리시면 쉽게 이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합계액은 결국 매출 원가는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봉유생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접대비는 판관비, 그리고 기부금 영업의 비용, 단기묘지금,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영업의 비용 합계액은 얼마인가? 광고선전비는 판관비, 감가상각비 판관비,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게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죠. 따라서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정상 감모일 경우에는 매출원가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 얼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